오늘도 이 망구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 텐게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제 삶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동시에 많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겠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저를 도와주신 얼굴 없는 천사 덕분에 원하는 공부를 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을 잃고 부산에 계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7살까지는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아빠와 바다를 보러 가고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순간들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얼굴과 목소리는 흐릿해졌고 저는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셨고 늘 집에만 계셨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하셨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다니셨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할머니가 하루에 몇천 원을 벌어 오셔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전부였고 늘 김치와 물에 마른 밥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할머니는 손이 온전치 않으셔서 저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을 보고 나서야 우리 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혼란스럽고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지 원망스러운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힘들게 저를 키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익명의 편지였습니다. 성민아, 내 이름 앞으로 편지가 왔구나.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주소는 제주도인데 우리는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는 무척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우편으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배우긴 했지만 저에게 편지를 보낼 친구가 없었거든요. 호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민아, 안녕.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아서 많이 당황스러울 거야. 난 내 어머니와 잘 아는 사람이란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아프신 할머니를 도우며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하기로 했단다.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수 있는 학비와 할머니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생활비를 지원할게. 용기 잃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렴. 편지를 읽고 나서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그 편지 한 통으로 그동안 느꼈던 고단함과 힘들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할머니와 저는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후원자님과 편지로 소통하며 지냈어요. 처음 받은 편지부터 주고받은 편지들은 모두 간직했죠. 저에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보물이었으니까요. 후원자님은 정말 매달 정확한 날짜에 할머니의 통장으로 넉넉하게 생활비와 학비를 보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계절에 맞게 옷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중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만 남들처럼 부모님이 없고 아픈 할머니의 후원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아빠를 부르고 싶었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고 싶었습니다. 내 방에 내 침대, 내 컴퓨터가 있는 멋진 집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누릴 수 없었죠. 그때부터 후원자님께 편지도 보내지 않았고 편지가 오더라도 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고 학교에서는 사고를 쳐서 할머니가 자주 불려오셨습니다.
성민아, 정신 안 차릴래?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는 게야? 할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저는 몰라, 다 싫어. 정말 다 싫어.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왜 나는 맨날 밥만 해야 해? 왜 나는 친구들한테 집도 못 알려줘? 나는 이제 후원자님께 돈 받기 싫어. 너무 싫어. 할머니도 싫고 다 싫어. 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비수가 되는 말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일상에 저는 더 밖으로 나돌았고 매일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밖에 나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모든 학생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까지 학교로 오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저는 할머니를 잃을 뻔했습니다. 싸움에 가담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가 모여야 하는 날, 할머니는 학교로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큰 사고였기 때문에 할머니는 곧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그 소식을 학교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너무나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달려간 병원에서 기나긴 수술 끝에 다행히도 수술은 잘 되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힘든 시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수술비는 만만치 않았고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친척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정말 할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만 그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비뿐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치료비와 입원비 모두 마련할 길이 없었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그 순간 왜 방황을 했는지, 왜 나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 아프셔야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바로 후원자님이었습니다. 저는 바지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후원자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생각보다 더 빨리 후원자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후원자님은 저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선뜻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보내주셨고 그 돈으로 할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퇴원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한 번의 큰 은혜를 후원자님에게 잊게 되었고 다시 정신을 차려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님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갔고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편지를 통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는 편지로만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민이가 계속해서 후원자님과 소통하며 자신에게 보내주신 돈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후원자님의 도움 덕분에 성민이는 서울에 있는 유명 로스쿨에 당당히 입학하게 되었고 일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과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민이의 삶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학교에 다니며 계속해서 공부에 매진했고 빨리 성공해서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님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후원자님께 편지를 보내 제주도로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후원자님은 그때는 상황이 안 된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보자고 말씀하시며 만남을 미루셨습니다. 성민이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찰나 할머니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악화되었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고 평소에 지병이 있었던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손쓸 도리가 없이 숙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성민이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자 시련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낄 새도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민이는 세상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인 아버지와 며느리인 어머니는 누구도 오지 않았고 성민이의 지인 몇 명과 함께 할머니를 세상에서 고이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끝이 이렇게 허무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자식 대신 손자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온 할머니는 결국 손자의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민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민이는 할머니의 희생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후원자님께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로스쿨을 다니다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몇 번의 도전 끝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축하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달려오시겠다고 하셨던 할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으셨습니다. 그날 성민이는 할머니가 계신 낙골당으로 가서 할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성민 왔어요.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성민이는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목표로 한 판사가 되려면 변호사 경력 7년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열심히 변호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책에서만 보았던 사건 사고들을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 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면 같이 아파하며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성민이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에게 소개받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만나다 보니 그 여자는 성민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성민이를 정말 잘해주었고 그녀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5년의 연애를 했고 성민이가 판사 임용 시험에 합격한 후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성민이는 일어난 경사를 후원자님께 알리기로 했습니다. 성민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 그 감격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후원자님,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별일 없으신 거죠? 오늘은 후원자님께 기쁜 소식을 드리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저 판사 임용시험 합격했습니다. 로스쿨 졸업 후 한참 걸렸지만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 다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정말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후원자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금액도 다 이자 쳐서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는 게 이치니까요. 제게 답장 보내실 때 계좌번호 하나 남겨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제게 가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저도 콧물 찔찔 나오던 꼬마에서 후원자님 덕분에 어엿한 가장이 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를 적어서 보내드릴 테니 시간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제게 큰 영광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시더라도 마음으로라도 꼭 잘 받겠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성민이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초조한 마음으로 후원자님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같이 보냈지만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식장에서 뵐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대를 접고 애써 덤덤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성민이는 자신의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신랑 측 하객석은 비어 있었고 빈자리는 지인들로 꽉 채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모를 허전함이 성민이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의 여성이 조용히 들어와 하객석에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울기 시작하는 그녀를 보고 성민이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저는 오늘 결혼식의 신랑 김성민입니다. 실례지만 제가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은데 계속 울고 계셔서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일까요? 그녀는 울면서도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민이니? 정말 우리 성민 맞니? 성민이는 그 순간 그분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했던 후원자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후원자님이신가요? 정말 이렇게 와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민이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성민이의 대답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성민아, 보자마자 이렇게 울어서 미안하구나. 너를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동안 너를 보러 오지 못한 것도 미안해. 아닙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나도 사실은 널 정말 만나고 싶었어. 하루도 빠짐없이 널 생각하며 너를 그리워하며 너를 보고 싶어 했단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날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찾아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도 내가 나를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가차없이 나를 버려도 좋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는 알 수 없는 말들에 놀라 물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내 엄마란다. 후원자가 아니라 내 생모야. 성민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 모습은 꼭 보고 싶어서 왔단다. 내 편지를 받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는지 몰라. 답장을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도저히 편지로 쓸 수 없겠더구나. 그래서 용기 내서 오게 됐단다. 정말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정말 고맙다. 정말 제 어머니라면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건가요? 어머니라고 하시면서 왜 지금까지 후원금을 보내시면서 직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어릴 때 항상 엄마라고 부를 때 전 살면서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성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에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와 결혼하고 나서 단 한순간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아니, 행복한 순간은 있었지. 바로 너를 낳고 너를 보는 순간에는 정말 행복했단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단다. 너희 친아버지는 결혼 후 매일같이 나를 괴롭히고 때리기 시작했어.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우는 건 물론이고 허구한 날 도박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 널 놔두고 도망간 그날도 죽을 만큼 맞다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다 자고 있을 때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 나올 수밖에 없었단다. 그때 널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난 그때 어디서 지낼 곳도 가진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널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는 너무 두려움이 커서 아버지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제주도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였어. 그래도 늘 버린 건 사실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못된 엄마 마음껏 욕하고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난 그 집을 나오면서도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자본 적이 없었어. 늘 한순간도 잊어본 적도 없고 그것만 제발 알아주길 바란다. 그럼 뒤늦게 제가 5학년 때 연락을 하시게 된 건데 그때 다시 나타나면 되셨잖아요. 성민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제주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을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재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의 상처를 감싸주고 아픔을 달래주었다고 했어요. 그 이후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둘이나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저를 하루도 잊을 수가 없어 매일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받을 각오로 재혼한 남편에게 저에 대해 말을 했고 그분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에게 절 후원하자고요. 그 돈을 그분이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대신 엄마의 존재를 알리지 말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자고요. 그 이유는 엄마라고 밝히면 제가 혹시라도 나도 엄마와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말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곤란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도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자식이 2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그 조건으로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옆에 할머니가 계시니 생활비를 보태준 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운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훌쩍 떠나버린 내가 재혼한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방황할까봐 걱정돼서였단다. 그리고 사실 내 친부를 다시 마주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고 그래서 그런 거란다. 정말 미안하구나 성민아. 그제서야 성민이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게 실감나면서 곧장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한참을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머니의 품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어.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은 이 결혼식 오기 전에 내가 결혼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남편과 내 배다른 동생들도 너를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해. 그동안 너를 후원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고 소식을 들려줬거든. 남편도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으니 이제는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자고 하더구나. 실은 지금 다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라고 말을 해도 되니? 어머니는 바로 통화를 하셨고 근처에 있었는지 거의 바로 어머니의 가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민이를 보자마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내가 성민이구나.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건장하게 커줘서 고맙다. 고마워. 역시나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성민이를 마음껏 안아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상황인가 싶을 만큼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모든 하객들은 박수를 보내주었고 아내는 물론 장모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성민이의 어머니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렇게 성민이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장 안에서 비어있을 거라 생각했던 신랑 측의 혼주 좌석은 2자리 모두 꽉 채워진 채로 감격스러운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민이도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가족이 되어 그들의 첫째, 장남으로 2명의 여동생을 둔 오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으로도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며 성민이가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지만 제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민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앞에서 말한 기고하면서도 복 받은 인생이라는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민이는 분명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들을 잘 극복하셔서 꼭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하루이기도 하네요. 할머니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저에게 가족이 생겼어요.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다 할머니가 저를 하늘에서 지켜준 덕분이에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이상 망구망구 할망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인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돼버린단게요.